안녕하세요, 북클럽 매니아 여러분. 얼마 전 기사에서 엄마들의 하소연 기사가 났습니다. 모두 다 읽어보셨죠? 학습지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댓글을 아주 크게 단 기사였는데요. 초등학교의 부실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돌보느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멘탈도 힘드시겠지만 이럴수록 온라인 수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웅진북클럽으로 교과 연계를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한 걸음 먼저 교과TV는 예비 초등이나 초등 저학년이 미리 독서를 통해 교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교과 연계 과목은 바로 사회영역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바로 사회 과목으로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주제별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영역 독서로 지식을 알려줄 때 어려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들이 시간 개념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은 많은데 사회 용어를 개념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사회영역 독서를 할 때 어머님들께 세 가지 방법을 쓰도록 꼭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비교해서 설명하기. 두 번째, 정확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이나 자료로 반드시 아이의 눈과 손으로 꼭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를 살펴보시면 가을 1-2 교과서에서 우리는 이웃을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트, 영화관, 아파트 놀이터, 공원 등이 되겠죠.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참 그리운 그림이긴 하네요. 그 다음엔 옛 그림을 보여주면서 언제적 그림인지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이가 옛날 사람 같아 보인다 라고 해주시면 칭찬해 주시고 학교 학습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옛날 이웃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지? 라고 학교 수업에서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교과를 한번 열어보시면서 퀴즈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딘가? 빨래터인가? 여기가 어디지? 장터인가? 이렇게 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사회 과목은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연관된 학장학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꼭 옛날과 지금, 옛날과 현재를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애매한 개념을 물어보면 반드시 정확하게 다시 들려줘야 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웃 단원을 정리할 때 마인드맵으로 학습한 것을 명확히 정리한 게 보이시죠? 사회영역은 아이들이 우체국은 가봤지만 우체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적어보라고 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우체부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헷갈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택배 아저씨 아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직업들을 얘기해 줄 때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먼저 사회탐방에 우체국에 간 토리를 보면 편지, 소포, 예금, 우편번호 등 이렇게 우체국과 관련된 어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소표와 우편물들을 붙일 수 있는지를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체국 앞을 지나가거나 우체국 안을 엄마랑 따라서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도서를 통해서 꼭 우체국이 뭐 하는 것이고 우체부가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는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 아저씨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본 적은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포인트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걸음 먼저 사회에서 별별 직업이라는 책을 보면 입는 옷에 따라서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지만 개념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꼭 사회영역 독서가 아이들의 교과서 예습에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책이나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서 다룬 추석을 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두 명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설날과 추석이죠.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명절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어머님들. 또 한 번 눈치채셨겠지만 교과의 사회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교하는 설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알고 있는 것 위주로 말로 들려주는 것보다 계절감도 익히고 먹을 것, 입는 것, 그리고 놀이 문화가 다른 점 등을 정확히 그림으로, 설명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웅진 북클럽은 책을 읽다가도 혹은 TV를 보다가도 그리고 야외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거나 혹은 테더링을 걸어서 궁금한 것을 스마트 백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석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추석을 검색창에다가 치고 독서 부분을 열어서 보시면 명확한 개념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명확한 개념을 보시려면 스마트 백과를 검색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 백과 속에 나오는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설날도 검색해서 보여주고 짚어주면서 아이하고 다른 차이를 개념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짚어줍니다. 그림과 자료로 확인하는 습관이 사회영역 학습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때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표, 그래프, 이러한 것들, 관련 자료를 함께 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연관성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머님들께 한 걸음 먼저 사회와 사회 탐방으로 초등교과와 꼭꼭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영역 독서학습의 3가지 꿀팁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몇 가지 더 함께 보실 도서를 추천드리면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도서로서는 백과류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달 우리 명절을 통해서 추석과 설날을 다시 한번 꼭꼭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의 직업도 비교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백과류를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과 명절에 먹는 음식,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종류들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책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교과와 연계한 한 걸음 먼저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